안녕하십니까. IK 간호학과 2학년 전우혁이라고 합니다. 전 시간에는 저희가 정량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이제 순환장애에서 배울 것입니다. 먼저 혈액은 이제 pH 7.35에서 7.45, 비중은 이제 1.050에서 1.060으로 약 알칼리성이며 운반하는 산소량에 따라 선홍색 또는 암적색으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성인의 혈액량은 이제 체중의 약 8에서 9%이며 평균 5에서 6리터로 이제 혈액은 세포 성분으로 인해 물보다 이제 점도가 약 2배 이상 높습니다. 혈액은 세포 성분인 혈구가 45%이고 나머지는 액체 성분인 혈장이 이제 55%입니다. 혈구는 다시 적혈구와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으로 구분되며 적혈구와 혈소판은 핵이 없으며 백혈구는 핵이 있습니다. 혈액 중 이제 적혈구가 차지하는 용적 비율은 헤마토크리트 ACT라고 하며 성인은 정상치가 약 42에서 45입니다. 혈장은 혈액에서 혈구를 뺀 나머지이며 맑은 다망색으로 수분이 약 90%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혈장 단백질이 대부분입니다. 혈장 단백질은 이제 알부민, 글로불린, 그리고 섬유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혈액의 기능은 이제 호흡 가스의 운반, 영양소 운반, 노폐물 운반, 그리고 신체 방어, 그리고 전해질 및 수분 조절, 호르몬 운반, 그리고 혈액 응고, 체온 조절 등이 있습니다. 먼저 호흡 가스의 운반은 배포로부터 각 조직으로 산소를 운반하여 에너지 생성을 위한 이제 산화작용을 하게 되며 이로 인해 이제 생성된 이산화탄소를 다시 폐로 운반하여 체외로 방출시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적혈구가 저희가 들이마신 산소를 이제 온몸으로 운반해주고 이제 온몸에서 거친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적혈구가 운반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양소 운반. 장에서 흡수한 영양소들은 이제 신체 각 부위의 조직으로 운반하여 세포들의 이제 생존과 기능 유지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세포가 일을 계속하고 생명 유지를 시킬 수 있게 이제 영양소를 운반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노폐물 운반. 각 조직에서 대사산분인 요소, 요산, 젖산, 크레아틴 등을 이제 신장과 같은 배설기관으로 운반합니다. 적혈구가 이제 독소, 대사산물 같은 것들을 이제 배설기관으로 운반하여 이제 저희가 이제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신체 방어. 세균 또는 각종 독소에 대하여 방어작용을 하는데 여러 종류의 면역물질을 함유하여 신체를 보호하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제 여러 세균 등을 식균 작용을 통해서 생체를 방어합니다. 네, 이거는 그냥 백혈구 설명이죠. 전해질 및 수분 조절. 조직액과 이제 수분 교환을 통하여 이제 혈액 속의 단백질, 염류 등을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며 혈액의 pH를 7.4 부근으로 유지합니다. 호르몬의 운반, 내부미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각 표적 기관에 운반하여 기능이 발현되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자극 물질을 중추로 운반하여 호흡과 체온 조절 등에 관여합니다. 혈액 응고는 이제 혈액은 이제 체외에서는 바로 응고되는 성질이 있어 출혈에 의한 이제 혈액의 손실을 방지합니다. 여기서 그 혈액 응고와 관련된 거는 혈소판이죠. 그리고 8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체온 조절. 혈액은 체온을 일정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체내에서 열이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골격근과 간 등에 거의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작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혈구의 생성과 파괴. 생성은 골수에서 되고 파괴는 질화에서 되죠. 자, 먼저 혈구의 생성, 즉 조혈. 혈액세포는 이제 골수 내에서 일종의 줄기세포인 혈구세포에서 기원합니다. 출생 후 혈구 생성. 출생 후 혈구의 생성기관은 주로 이제 골수 조직과 림프 조직이 있으며 생후 15일까지는 간 또는 비장에서 적혈구와 백혈구를 생성하지만 이후에는 골수가 모든 적골수의 기능을 갖추게 되어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3세 이후부터는 족골수는 점차 줄어들어 이제 한 골수로 대시됩니다. 따라서 족골수는 이제 혈액 생성이 활발하지만 한 골수는 이제 지방 조직만 차 있기 때문에 이제 조혈 기능이 거의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혈구의 파괴.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 적혈구의 생성은 계속되지만 동일한 이제 수의 적혈구가 파괴되어 혈중의 수요는 이제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각 조직 세포는 이제 산소와 영양물의 이제 공급을 혈액순환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순환장애가 있으면 조직 또는 세포의 장애가 초래됩니다. 두 번째, 출혈. 출혈은 이제 말 그대로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이제 혈액이 혈관 밖으로 나가는 현상을 출혈이라고 합니다. 비교적 이제 많은 양의 비가 조직에 축적되어 큰 응혈계를 형성하였을 때를 이제 혈종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피가 뭉쳐가지고 이제 덩어리 같은 걸 혈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부 그리고 장막 표면에서 이제 출혈은 자반이라 하며 그 크기에 따라 이제 작은 모세혈관 출혈을 점사출혈이라고 하며 직경이 1에서 2cm 이상이 되는 반전 모양의 출혈을 빙상출혈이라고 합니다. 출혈에 따른 이제 인상적 기인은 출혈량, 출혈 속도, 출혈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출혈량과 속도 면에서 보면 급성 출혈일 경우 이제 전체 혈액량의 10에서 15% 정도가 출혈되거나 이보다 많은 양이라도 서서히 출혈이 되면 임상적으로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보다 출혈량이 많거나 출혈 속도가 빠르면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합니다. 충혈, 허혈, 울혈. 먼저 충혈은 이제 동맥 내로 유입되는 혈액량의 증가로 그 부위의 동맥 및 모세혈관에 혈액이 거량으로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즉 이제 움직이는 근육이나 인신자궁 등의 생리적인 반응 그리고 얼굴이 빨개지는 것과 같은 이제 중추신경성 혈관 자극 그리고 이제 혈관 수축 신경의 마비 그리고 염증에서 볼 수 있습니다. 허혈 같은 경우에는 허혈은 동맥으로부터 유입되는 혈액량의 감소로 그 부위의 순환 혈액량이 감소하는 조직의 국소적인 빈혈 상태입니다. 동맥 내강의 협착이나 폐색이 주 원인이며 허혈이 계속되며 산소 결핍이나 영양 저하로 인해 이제 장애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나타나는 증상으로 농통, 맥박 감소, 그리고 감각 이상, 부종, 마비 등이 있습니다. 우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맥으로부터 정맥 혈액의 배출이 장애를 받아 조직 내에 혈액이 증가해서 정맥 혈액이 몰려 있는 것을 우혈이라고 합니다. 우혈은 이제 크게 국소적 및 전신적인 경우로 나뉩니다. 국소적 우혈 같은 경우에는 혈전으로 정맥이 막혔을 경우, 외부 압박으로 이제 정맥이 막히는 경우, 그리고 정맥의 판막 장치에 부전이 있을 경우를 말합니다. 전신적인 우혈은 온몸에서 일어나는 우혈은 이제 심장 또는 폐 장애가 있을 때 볼 수 있는데요. 심장에서 판막 질환, 그리고 심근 질환, 폐에서 만성 기관지염, 폐기종, 폐섬 유화가 있는 경우에 흔합니다. 즉 이제 동맥계로의 이제 박출량이 감소되고 전맥계의 혈액이 증가하는데 이제 이로 인해서 우혈이 일어나서 정맥압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때 정맥 및 모세혈관에서는 서서히 혈액이 흘러서 결과적으로 이제 조직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며 혈중 산소 감소증과 청색증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혈전 및 혈전증. 혈전은 이제 혈관 내에 혈액이 응고되어 있는 것이 혈전이라고 하는데요. 혈전의 호발 부위는 이제 신장 동맥, 신장 판막, 내동맥, 다리 견맥 등이 있습니다. 혈전의 원인으로는 이제 혈관벽의 변화, 혈류의 변화, 그리고 혈액 성상의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혈관벽의 변화가 되면 왜 혈전이 생기냐?
동맥경화 또는 외상 등으로 인해서 이제 혈관의 내막을 덮는 혈관 내피세포에서 이제 상해가 생겨 혈소판이 상해 부위에 부착되어 응집합니다. 응집한 이제 혈소판에서 이제 혈액 응고 인자가 방출되어 혈액 응고가 발생하고 나아가 적혈구나 피브린 등이 부착되어 혈전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혈류의 변화 정맥류와 이제 동맥류 등으로 인해서 혈류가 완만하게 되어 혈전은 정체되거나 수용돌이가 생기는 경우에 잘 형성됩니다. 혈액 성상의 변화 혈소판이 증가하거나 혈액의 돈도성이 증가하거나 혈액 응고 촉진 인자가 혈액중으로 방출됨으로 인해 이제 혈전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수술 후나 출산 후 암이나 쇼크 등의 경우에 나타납니다. 혈전의 운명으로는 이제 한 번 형성된 혈전은 4가지 과정 중에 한 과정을 밟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혈전은 진행되어 점지적으로 커져서 결국에 중요한 혈관이 폐색됩니다. 두 번째, 혈전의 일부가 떨어져서 색전을 형성하여 원발 부위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는 다른 부위에 운반되어 그 혈관을 폐쇄시킵니다. 세 번째, 섬유소 용의 작용에 의해 제거됩니다. 그리고 기질화되고 혈전 내부에 다시 구멍이 뚫려 혈액 소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중 하나를 받게 되는데 그리고 다음으로 네 번째, 지혈. 지혈은 이제 모세혈관의 지혈은 내피세포의 종창에 의해서 부호름에 의해서 이제 소혈관의 지혈은 혈액의 응고에 의해서 그리고 대혈관의 지혈은 응고와 이제 중막의 내강으로의 반전에 의해서 지혈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색전증. 색전증이란 혈관 내에서 형성된 이제 혈전 그리고 혈관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온 유리체 부유물이 절로로 운반되어 말초의 혈관광을 폐사한 상태를 말합니다. 색전이란 혈관을 막아 색전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합니다. 색전의 종류로는 99%가 혈전이고 그 외에 조직편, 종양, 세포계, 그리고 기생충, 기체, 지방성, 액체 등에 희귀한 것도 있습니다. 색전증의 종류로는 이제 정맥성, 동맥성, 가스 또는 공기 그리고 지방 색전증이 있습니다. 먼저 정맥성 색전증은 정맥기에 생긴 색전으로 우심을 통과하여 폐순환계로 들어가 폐동맥 말단의 작은 혈관에 색전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동맥성 색전증은 이제 색전이 동맥에 의해 운반되는 경우를 말하며 자심방, 자심실 또는 대동맥에 생긴 혈전이 대순환계의 여러 장기의 말초동맥에 색전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가스 또는 공기 색전증은 기포와 혈관 안에 발생하여 색전증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 잠수 시 기압의 차이에 의한 혈액 속에 이제 용해되어 있던 질소와 기포하나 정맥 주사 시 이제 기포 혈관 내로 유입 또는 유산 시 강력한 자극 수축으로 큰 정맥동이 발열되어 공기가 혈관 내로 유입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작은 기포는 서로 합쳐져서 커다란 기포를 형성하는데 약 100cc 기포는 생명을 위협하나 소량의 공기는 혈장 중에 쉽게 용해되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방 색전증 황색 골수로 된 뼈의 골절 시 또는 지방 조직의 심한 외상 후 점진적 폐부전증, 전신력 퇴부와 함께 심부전증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지방 색전증은 그냥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생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색증이란 이제 장기 조직의 동맥 혈액의 공급이나 정맥 혈액의 유출이 갑자기 차단되어 허혈성 괴사가 생기는데요. 이것을 경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허혈성 괴사란 그냥 혈류가 감소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제 대부분 혈전증이나 전색증이지만 병수에서 혈관 폐쇄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도 흔합니다. 경색증은 이제 정맥혈이 차단되었을 경우보다 동맥혈이 차단될 경우에 더 많이 발생합니다. 경색의 결과로는 이제 내경색인 경우
를 제외한 대부분의 장기에서는 개사 부위 주위로부터 조직구, 섬유화 세포 등이 침륜되고 모세혈관이 신생되어 기지라 내지 섬유화가 일어나는데 시간이 경과하면 경색성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섬유화란 기지라가 많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색의 임상적 중요성. 대부분의 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 환자들에게서 심근경색 그리고 뇌경색이 일어납니다. 폐경색도 흔히 볼 수 있고 하지의 괴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경색 중에 가장 위험한 경색증은 이제 심장근에 필요한 혈액량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일어나며 대부분 간선동맥 경화증에 의해 발생된다고 합니다. 심근경색증 심근경색증은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그 동맥에 의해 혈량분을 공급받는 부위가 괴사에 빠지는 것입니다. 가슴의 통증과 식은땀, 구토, 얼굴 창백, 그리고 혈압 저하, 호흡수 증가, 그리고 어지러움 증상을 나타내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7번째, 쇼크. 순환기 허탈이라고 하는 쇼크는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근본적인 발생 기전은 혈액 감소, 그리고 심장 박출량 감소, 그리고 이제 혈액 재분포 이상 등으로 초래된 세포와 조직의 광범위한 저관료라 할 수 있습니다. 혈액의 관료 부족이 있을 때 세포와 조직의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이 불충분해지고 대사산물의 처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쇼크의 초기에는 이제 적절한 치료에 의해 순환장애 및 대사장애는 교정이 가능하며 세포장애도 이제 가역적입니다. 그러나 쇼크 상태가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이제 세포가 비가역적으로 손상됩니다. 그래서 환자는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심인성 쇼크. 심인성 쇼크는 이제 심장근 자체의 손상이나 외압 혹은 유출로 인한 이제 폐쇄에 의해 심근파프 기능이 부전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저혈량성 쇼크는 출혈이나 격심한 구토, 설사 등에 의해 체액소실 또는 화상이나 심한 외상의 경우 혈액 또는 혈장량의 부족에 의하여 나타나는 쇼크입니다. 그리고 신경성 쇼크, 마취제 사용이나 척수상해로 인한 신경마비 증세 유발 시 나타나는 쇼크입니다. 다음으로 부종. 부종은 이제 신체 조직의 틈 사이에 조직액이 괸 상태를 부종이라고 하는데요. 즉 조직 내 또는 몸의 공간에 이제 체액이 다량으로 증가된 상태를 말합니다. 부종의 원인으로는 이제 정삽 증가, 혈장 교질 상처 저하, 그리고 나트륨의 저류, 림프관의 폐색 또는 협착 등이 있습니다. 먼저 정삽의 증가입니다. 정삽은 다른 말로 혈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심실의 이제 기능이 저하되면 이제 전치성 부종이 생기고 좌심실 기능이 부전 시는 이제 폐증, 폐부종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 정삽이 증가로 이제 쇠정맥 말단부에서 정삽이 증가하면 여갑도 증가하고 그 혈관으로부터 간질 조직으로의 체액이 유입이 늘어나면서 이제 부종이 생긴다고 합니다. 혈장 교질 삼투압의 저하. 저단백 혈증은 이제 혈관 내 삼투압을 감소시켜 그 결과로 이제 조직의 부종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나트륨의 저류. 나트륨의 저류는 이제 정상인은 소급을 섭취할 경우 필요 이상의 오줌을 배설하게 되는데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배설 장애가 있으므로 혈관 내에 이제 저류하게 됨으로써 삼투 현상에 의해 수분 증가를 가져오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부종이 생깁니다. 이제 배설하지 못해서 이게 계속 축적되니까 이게 부풀어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9번째 탈수증. 탈수증은 이제 체액에서 수분 또는 전해질 혹은 수분과 전해질이 함께 상실되어 발생하는 병적 상태를 말합니다.
피부, 신장, 소화관 등에서 수분이 상실되면 조직 내 세포의 수분도 감소되어 기능 장애는 물론이고 심하면 사망합니다. 대부분의 탈수증은 심한 구토나 설사 때는 이제 수분뿐만 아니라 염료도 동시에 감소되기 때문에 탈수 현상이 더욱 고조되고 혈액은 이제 농축되며 요의 양도 감소됩니다. 탈수증은 한마디로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결핍되는 거죠. 네, 결핍되는 거죠. 인체에서 체액의 15% 이상의 수분이 상실되면 사망하기 때문에 즉시 수액에 의한 치료, 특히 소아나 이제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감수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분 결핍성 탈수는 이제 세 가지로 대별되는데요. 수분 결핍성 탈수, 그리고 혼합성 탈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결핍성 탈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수분 결핍성 탈수는 이제 고장성 탈수라고도 하는데요. 체액에서 수분이 상실되어 전해질에 대한 수분의 양이 적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증상은 피부 긴장성 저하, 빈맥, 혈압 저하, 그리고 소변량 감소, 갈증 등이 있습니다. 혼합성 탈수는 이제 등량성 탈수라고도 하는데요. 체액에서 이제 소실된 수분과 전해질의 비율이 가장 비슷한 상태를 말합니다. 원인은 이제 구토, 설사, 발한 등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결핍성 탈수는 이제 저장성 탈수라고도 하며 체액에서 전해질이 소실되어 전해질에 대한 수분의 양이 많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원인으로는 이제 심한 발한, 설사, 그리고 속을 먹지 않아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6강 순환 장애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떠셨나요? 네, 오늘 6강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